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다육이 방울복랑금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다육이들은 다 예쁜 거죠?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소개해주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정말 아직까지도 재테크 순위 1위,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다육이 1위, 가장 앙증맞고 예쁜 다육이 1위.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방울복랑금을 키워보고 싶다는 분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정말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용돈을 몇 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크기, 높이 10cm, 가로 한 7, 8cm, 입장수 한 20장 정도 돼도 몇십만 원을 호가했는데요. 저도 월급쟁이고 용돈을 쓰기 때문에 솔직히 몇십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무 키우고 싶으면 정말 잠도 안 올 정도인데요. 아마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착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팅해서 실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을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다육이를 보통 중품 이상을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름이나 어쨌든 키울 때 편합니다.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뿌리를 내서 키우기가 처음엔 쉬운 것 같지만 주저앉는 게 쉽습니다. 방울복랑금도 그런데요. 이 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대품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울복랑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내려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방울복랑 같은 경우 거의 우리나라 고온다습한 여름에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 뜨거운 고온에 삶아져서 이렇게 입이 두루룩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던 이웃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영양제 중에 스티뮬레이션 C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를 뿌려 주신 후 그늘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두고 안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무식하게 그냥 계속 놔뒀다가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다가 키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정말 커팅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을쯤에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커팅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내리는데 빨라도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실뿌리입니다. 4월에 자리 잡는다. 5월에 장마 옵니다. 장마 오다 보면 뿌리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름을 못 나겠죠. 이렇게 악순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커팅하는 시기가 보통 1년에 3번 정도 한다 그러면 지금이 최적기거든요. 최적기인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반 매니아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뿌리 없는 걸 가져다가 잘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울복랑금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내가 정말 키우고 싶다면 꼭 여름을 지나서 가을 문턱에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 같아도 10,000원 정도 더 주고 안전한 시기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봄에 구입해서 여름을 지나면 정말 못나집니다. 웃자라고 굳이 돈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못나지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안전하게 가을에 구입을 해서 예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도 주고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다음
정말 가져오고 싶지 않은 다육이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가져오기 싫은 다육이 이미인입니다. 이미인 같은 경우 다른 미인과 다르게 참 뭐랄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분위기를 발산한다. 잎이 물듦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노릇노릇하지만 핑크빛이 약간은 가미된 참 오묘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근데 이 미인 같은 경우 다른 미인과 다르게 목대에 찐덕찐덕한 이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기도 좀 그렇고 이게 병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왜 근데 이 미인을 이렇게 예쁜데 왜 추천해 주고 싶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미인이 잘 자랍니다. 봄, 가을, 겨울 요 세 계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라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라울도 고온에 약해서 잎이 떨어지는데 이 이미인도 다른 미인과 다르게 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신기한 게 가을 되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얼굴을 가정 내에서 보기가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이후 떨어졌다 커지고 떨어졌다 커지고 결국은 다져지는 얼굴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너무 고온 나습한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성장하는데 매력을 느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만큼은 추천해주고 싶지만 그냥 오랫동안 다져진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생육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도 근저리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데 하우스 온도가 보통 여름에 한 45도에 50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이하 30도 요 근저리에 되는 환경에서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키우는데 그렇게 뭐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30도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이 얼굴은 못나지만 그늘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하나 둘 작은 소형종으로 작은 소품을 가져다가 키우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가을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고 겨울에 단풍이 들면서 하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봄에 새로운 잎이 나고 꽃대가 나옵니다. 여름에 주저앉습니다. 이런 이 서클이라 그러는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철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참 매력적인 품종 중에 하나지만 다육이를 시작한 분들한테 절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다육입니다. 목대 부분은 대략 다른 철화와 다르게 목대가 약간 붉은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로네반스 철화와 비슷합니다. 목대가 아무리 일조량이 좋은 환경에 물을 약하게 준다 그래도 이 목대 자체가 두껍게 형성이 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키운 정도 아이인데요. 잎이 보랏빛으로 물들면서 참 예쁘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무름병 때문에 그럽니다. 목대가 정말 취약하고요. 무름병이 한번 오면 그거를 다시 되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1년 정도 묵은 아이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에서 바로 가지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여름, 이 장마부터 여름까지의 그 기간에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가격대는 예전에 비해 많이 싸졌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 크기만 해도 10만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한 2, 3만원, 3만원 정도 되면 한 15cm 정도의 크기의 아이들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아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품종을 구입하는 게 나중을 봤을 때 더 좋습니다. 웃자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갈이 흙은 절대 거름 성분을 많이 넣기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재료들로 통기성이 좋은 재료들을 넣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양진입니다. 이름답게 양진. 이 교배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수입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대품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품 같은 경우 적심을 통해서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자연 군생은 아니고 적심입니다. 적심은 생장점 부분에 커팅을 해서 커팅 부위로 해서 자구가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렇지만 참 키울만 하면 주저앉고 키울만 하면 주저앉고 그런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가격대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엔 정말 비싼 다육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합니다. 근데 꽃같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매니아분들이 많이 구입해서 키우고 있지만, 현재는 이 아이의 그런 까칠함 때문에 그런지 이런 대품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보님들이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고 달력 1년 미만의 분들은 화원에 가면 지금 모습이 가장 예쁘거든요. 이런 모습에 혹해서 크게 드리게 되는데, 드릴 때는 어느 정도 묵은 아이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농장에서 많이 키우지도 않지만 지금 농장에서 나오는 애들을 키웠을 경우 10중 8구 여름에 이 입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고사되거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양진만큼은 꼭 1년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진은 깍지벌레에 취약합니다. 깍지벌레 예방차 3월이나 아니면 건조한 시기,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은 깍지벌레 약을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주면 좋은데,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도 대략 3주 정도 간격으로 둬서 흠뻑 주고, 입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했을 때 흠뻑 주고, 단 장마나 여름에는 물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을 줘도 약간 목을 적신다라는 정도의 양으로 주시고, 가을부터 저면가스를 통해서 키우시면 어느 정도 예쁜 모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원에드 가면 절대 구입하고 싶지 않은 다육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뭐 샴페인 같이 잎의 표면이 매끌매끌한 그런 이제 품종들 같은 경우 키우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또한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두들레아들, 뿌리 없는 두들레아는 정말 구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울복랑 이 희귀금 또한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농장에서 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적인 환경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육이를 시작하신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꼭 오늘 설명해준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